이번 작품은 이호철의 나상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우연히 만난 형제가 후방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천진난만한 형이 외부의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어요. 제목의 의미,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형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줄거리를 파악해보세요. 마지막에는 액자식 구성의 효과와 이 주제가 어떻게 확장되는지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외부 이야기의 저술자인 나가 철이에게 어떠한 형제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름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서 철이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 속의 형과 동생은 서로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형은 어려서부터 조금 모자란 성격이었어요. 어수룩하고 솔직하며 천진난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 약간 눈치 없는 성격인 거죠. 반면 동생은 명석하고 현실 적응력도 꽤 뛰어납니다. 오연하고 냉철한 성격에 동생이 봤을 때는 형이 참 탐탁지 않았겠죠. 그래서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형제는 모두 군인이 되고 제각기 포로가 되어 후방으로 임계 중에 만나게 되죠. 처음 만났을 때 형은 울음보를 터뜨려요. 동생이 너무 반가웠겠죠. 하지만 동생은 이런 형을 은근슬쩍 외면합니다. 이랬던 동생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형의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밥덩이입니다. 형은 경비병에게 받은 것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형에게 동생은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죠. 역시 먹는 것만 한 게 없어요. 통천에서 시작했던 행군은 원산을 지나 양덕까지 올 거예요. 그동안에 가을이 겨울이 되었고 형제가 겪은 밤은 동생과 형이 점차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죠. 문제는 형의 다리에 있었어요. 사실 형이 어릴 때부터 다리에 담증이 있었는데 잦은 행군으로 인해서 그 담증이 악화된 것이죠. 눈에 띄게 절름거리던 형은 자신이 어쩌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임을 예감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이런 형의 상태를 서서히 눈치채고 있었죠. 동생은 형의 건강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울기만 합니다. 이제 우는 사람은 형이 아니라 동생이 되었네요. 어느 날 밤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바로 그날, 어리숙할 정도로 천진난만했던 형은 동생을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날 형이라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은 행군을 하다 결국 쓰러지게 되죠. 쓰러지는 형을 북한의 경비병은 매정하게 총살합니다. 이 총살로 인해서 형은 죽음을 맞이하죠. 그 와중에도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쓰러지는데요. 동생에게 자신을 아는 척하지 말라고 신호를 준 것이죠. 그렇게 총살되는 형을 바라보며 내부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철이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철은 자신의 이름이 사실 이야기 속 동생의 이름인 칠성이라는 것을 밝히죠. 그리고 나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더 둔감한 것일까? 가족들은 어리숙한 형이 둔감하다고 여겼지만 포로로 잡힌 그들 형제 중에 누가 더 둔감한 것 같은지, 과연 둔감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인지 회의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소설의 제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나상이었죠.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뜻으로 형으로 상징되는 순수한 인간 본연의 상태를 의미하며 전쟁에 의해 희생되는 순수한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철부지라 할 만큼 순진한 형의 모습과 현실에 잘 적응하는 동생의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근원적 인간의 소중함과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호철의 나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